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이 사태를 단순히 한일과의 그 1차적 분석으로 보면 안 되고 뭐 한일, 한어, 한중, 미중 이렇게 1, 2차가 아니고 3차적 이상의 그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소각 국면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의 목적을 좀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2년도에 보면 아베 정권이 하자마자 했던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실업률이 막 5%로 갈 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때 대규모로 확대 재정 정책을 하고 기업들에게 뭐 인력도 강제적으로 고용을 하고 기업한테 임금도 10% 이상 강제적으로 올려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적 약발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정한론이 나오면서 한국을 딱 지정해서 이게 지금 보면 그 보복 수출 규제 보복이 이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4월에 후쿠시마 왜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가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딱 집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WTO 했는데 우리가 결국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속도 조절이란 말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승자가 없는 게임에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 또 피해를 보니까 네. 이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일단 가해자고 공격이라고 하셨지만 전쟁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은 2010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 피해자였잖아요.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중국이 갑자기 이제 전기전자 필수 소재인 히토류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일본 기업이 한 9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기술 개발해서 지금은 한 히토류 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50%로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를 삼고 일본 아베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복을 강제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의 회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연종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피해자는 일단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일본하고 기업들은 계속 거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 정부는 3년 뒤면 다시 정권 교체가 되겠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일본과 거래를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기업들은 지금 정말 생사를 걸고 뛰고 있는 상황이죠.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했을 때 그때 뭐 기억나는 장면이 김상조 실장이 1분 카드를 들어대면서 한 기업당 3분만 이야기해라 라는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기업들은 기업 나는 대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할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의병이 아닙니다. 정부는 뭔가 정책을 만들고 실제 이 어떤 정부 간에 풀 수 있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이 중소기업을 한번 찾아가셨는데 이것도 물론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일본에서 이런 상황을 봤다고 하면 일본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또 생각할까라는 또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자, 그럼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을 찾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정말 기업의 애로점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밑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들어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 총수를 전부 다 청와대에 몰아넣고 기업 한 기업당 3분씩 이야기하세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모든 결론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업들이 지금 우리하고 한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기업 관계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정말 일본 기업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싫은데 자꾸 저렇게 청와대 가서 기업과 정부가 얽혀버리면 이게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한편이다라고 돼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즈니스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의 모임보다는 애로상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굳이 모아놓고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할 일 정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굳이 기업들을 저렇게 다 모아놓고 뭔가 대통령이 뭔가 하듯이 이런 저는 장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제 뭐 3분, 뭐 5분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는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조금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은 당연히 경영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의 문제이고 우리가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뭐 국산화보다는 뭐 좀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그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맞는 전략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또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역사적으로 역사가 안 좋은 2010년도에 한번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에너지 전쟁 관련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책이 했던 게 뭐냐면 세일가스 아닙니까? 기술을 가지고 세일이 이제 그 당시에 진흙과 땅이 있었는데 기술이 안 돼서 이 가스를 못 했는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그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권유를 하니까 세일가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되면서 미국이 또 실업률이 9%에서 지금 4%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이루듯이 이런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또 봐서 이렇게 기술력을 개발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국산화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1, 2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사내 유보금 뭐 1,500조 쌓였다 그러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외 기업에 M&A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M&A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세제 혜택도 줄 수 있는 이렇게 정부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면은 기업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이제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진들 한두 명 불러서 듣고 그것을 대표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고 제시하는 것은 되게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